빡세게 합시다. 405번 보자. 405번 봤더니 우리가 이제 명제 참이면 이게 참이면이야. 이게 부정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다라는 것은 얘가 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참이 되네요. 그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얘는 P가 not R이다. 그러니까 R이 참이냐라는 거예요. P가 R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거짓입니다. 라는 거네. 맞아요. 그 다음에 not R이 not Q가 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Q가 R이냐라는 거지? 참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잘 읽고 해결해 주면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406번 봅시다. 406번 봤더니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그러면 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줄 수 있는데 얘를 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잠깐 앞에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A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1이랑 2. 이 범위가 될 거고 A가 0이 돼버리면 만족하는 X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해가 없어. 그러면 집합으로 나타내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 A가 0보다 작게 돼버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위로 볼록이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기억은 맞네요. 그렇지?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A가 양수이면 이 경우네요. 1하고 2 사이에 얘가 이제 이거다라는 것은 B가 0이네. 그냥 값으로 준 거지? B가 0이야. 1부터 2 사이에 있는 범위고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0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지. P가 Q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더니 음수이고 not P이면이에요. not P이면. 그지? 잠깐만. 지금 내가 이거 잘못했지. AB가 아닌데 너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AB가 1, 2지? 방금 봤네. 왜 AB라 했지? 그러면 not P이면 지금 이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X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1에서부터 2까지이면. 그렇지? 이거이면 뭐가 됩니다? B가 3이다 라는 거니까 X가 3보다 더 크다 라는 거예요. 그래? 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07번 봅시다. 접합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1,4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어요. A가 1,4라는 점이고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 직선 L이라고 그냥 할게요. L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돼요. L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A, P, B가 수직이 되겠습니다. A, P, B가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 어떤 점 P에 대해서 수직이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 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용하고 싶냐면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이에요. 무엇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예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B는 원 위에 있으면 되는 점이 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그렸다면 지름이 AB가 되는 원이에요. 이런 원인데 당연히 P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P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직선하고 원하고 교점이 생기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지? 교점이 생기면 됩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해줘야 되는 게 있어.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P가 A랑 B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A랑 B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P가 A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 A, B가 아닌 원 위에 있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K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무엇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원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K값은 어떤 값이랑 어떤 값이 되면 안 돼요? 1,4를 지나는 점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P가 A가 돼버리면 수직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직선이 원과 그러면 원의 중심을 구해줘야겠네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반지름 길이는 2차이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 0이라는 거 하고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했어요. 루트 10에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루트 2루트 2보다 반지름 길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1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시켜 봤더니 2 4 루트 5보다. 그러면 k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루트 5보다. 그 다음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루트 5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루트 20이니까 4 루트 5가 루트 20이니까 4점 얼마예요? 4점 얼마예요? 그러면 3점 얼마보다 마이너스 5점 얼마보다 k가 될 수 있기를 뭐뭐뭐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를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요? 두 점을 지나치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세요. 그 말은 즉 1,4를 지나는 경우, 1,4를 지나치는 경우 k가 뭐가 되는 경우예요? k가 7이 되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을 지나치는 경우 k가 뭐가 되는 경우예요? 9가 되는 경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 경우를 뭐 해주세요? 제외시켜 주세요. 뭐 제외시킬 게 없었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냐? 9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그 점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제 사실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만 풀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내가 봤던 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있었어요. 딱 한 문제. 어떤 점을 지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08번 봅시다. 408번 봤더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렇게 있어요. 그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 말은 즉 뭐가 되면 되냐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다음을 이제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제 한번 해결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랑 0일 때랑 클 때가 있겠지 않냐? 그래요? 그때로 나눠서 처리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을 때면 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은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 t를 구해봤더니 판별식 t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m 얘가 0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판별식 t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경우랑 0이 되는 경우랑 0보다 큰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0보다 작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x축이랑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잖아. 그래요? 붕 떠 있다라는 것은 항상 양수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것을 고려할 필요 없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P라는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P랑 Q랑 비교했더니 완전히 같은 조건이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지. 그지? P면 Q에다가 성립해요. 똑같으니까 이놈의 진리집합이 이놈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거 같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참이에요. 이 경우는 성립해요. 그러면 M의 범위를 구했더니 M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판별식 t가 뭐일 때 0일 때 할 건데 얘는 0일 때는 m이 뭐일 때랑 0일 때랑 또는 m이 뭐일 때랑 4일 때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m이 0일 때 처리해 봤더니 이 p에 대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x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지. 그지? x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원래 이 부등식 만족하면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뭐냐면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0이 아닐 때를 제외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x의 범위는 수익선상에 나타냈더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0을 포함하지 않고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0이 아닐 때 0일 때는 만족하지 않는데 0일 때는 아예 만족하지 않잖냐? 그럼 뭘 때 빼줘야 된다고? 0일 때를 빼줘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혹시 얘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이 범위만 구해줬더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나오는 거잖아. 뭐가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 오케이?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원래 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0이 빠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p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지. 그지? q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뭐까지가 될 거니까 1까지가 될 거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해요. 오케이? m이 뭐일 때? 0일 때. m이 0일 때 했어요 지금. m이 0일 때. 그러면 m이 뭐일 때도 하겠어요? 4일 때도 해봤더니 m이 4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뭐일 때랑 2일 때 성립하지 않지? 2가 아닐 때 하면 어차피 이것만 성립하면 되지. 그러면 2만 빠지는 거잖아. 2는 어차피 바깥쪽에 있었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서 이 범위는 똑같이 뭘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로 똑같이 나올 건데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0일 때도 4일 때도 성립했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값도 해보고 싶냐면 이제 판별식 t가 0보다 클 때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m의 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클 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를 이제 처리를 해보면 얘는 조금 어렵네요. 오케이? 이 경우는 조금 어려워. 어떤 경우로 이제 처리해보냐면 판별식 t가 0보다 커. 그러면 이 경우가 조금 달라지네.
봅시다. 우리가 경우를 나누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경우를 나누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얘를 바라보려면 공간이 부족하냐, 얘를 좀 떼와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큰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해볼 거야. 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둘 다 플러스 아니지, 이제 이 경우를 그냥 써버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예요. 오케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로 바라본다면 어떤 경우가 성립하면 안 되냐면 이 경우가 우리한테 성립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 경우는 다 했단 말이다, 방금 전에.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근데 이제 봐봐.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이 경우는 공통이잖아. 얘가 양수이면서 얘가 음수인 거니까 어차피 이 음수인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음수가 되면서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해가 생겨버리면, 공통된 부분이 생겨버린다면, 그러니까 무엇과? 이 경우를 해봤더니 무엇과?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이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음수인 형태가 생겨버린다. 미안해. 음수이면서 양수인 형태가, 이 두 개의 공통된 범위가 생겨버린다면 어떤 범위를 넘어선 해가 생겨버려요? 여기에서 구한 이 범위를 넘어선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선 값들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닌 m의 범위만 찾아줄게요. 오케이?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은 m의 범위만 찾아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여기에서 뭐 한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범위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범위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x 마이너스 x, 이 범위를 구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큽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하고 마이너스 3하고 1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0보다 작아진 경우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 말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위쪽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예요.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보기에 이제 판별식 D가 뭐인 경우 해봤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m의 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커요. m-4가 되는 건데 m이 0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큰 경우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지? 이쪽에 생길 수도 있고 가운데서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냐? 그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축이 뭐보다 이거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놓자. 이렇게 판단하면 너무 경우가 많지 않냐? 축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처리할 때가 있었네요. x의 제곱이 m의 x-1보다 더 작으면 안 돼요. 오케이?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어떤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이 범위에서 무엇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를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보다 더 작은 형태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 주기를 이때보다는 더 어째야 되고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는 이렇게 접할 때 이때보다는 더 커야 되고 접할 때보다는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m값을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 그지?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더 편할 거예요. 이때보다 더 작아버리고 이렇게 지나칠 때보다는 더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구해줄 수 있네. 판별식 D가 0일 때예요. m의 값이 4일 때야. 오케이? 그러면 m의 값이 뭐보다 작고 m의 값이 뭐보다 작고 4보다 작고 m의 값이 뭐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얘가 이제 접하게 될지 아닐지. 근데 이제 급하게 증가하는 형태니까 접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케이? 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9예요. 4 증가할 때 9 감소했네. 그지? 4 증가할 때 9 감소했어요. 4 증가할 때 9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 범위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이 범위잖아요, 이 범위. m의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게 해결했는데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까 했잖냐? 근데 결론을 생각해보면 굳이 이렇게 다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그지? 결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당연히 들어갈까 하고 이놈의 판별식 D를 통해서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첫 번째잖아. 첫 번째인데 이제 뭐만 생각해주면 원래는 우리가 무엇만 생각해주면 됐었냐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얘가 해가 생기기를 어떻게 생길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에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해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형태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판별식 D가 어쨌든 얘가 판별식 D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무엇만 성립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경우만 성립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 경우만 성립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그 말은 즉 우리가 이제 이 경우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방금 전에 여기에서 했잖냐? 그지? 어떤 경우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양수이면서 얘가 해가 없어야 됩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야. 이 범위에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뭐만 성립하면 됩니다? 뭐만? 해를 갖지 않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장 접할 때부터 이 점을 지나칠 때까지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요? 뭐 복잡하게 얘기를 가봤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만 해결해주면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 범위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실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얘가 0이 돼도 상관없나? m이 0이 돼도 어차피 해가 존재하지 않지. 그지? m이 0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9가 최소값. m이 얘가 이제 최소값이 a인가? 최소값, 최대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0이냐 답이? 뭔가 좀 이상한데? 미안. 여기가 아니었지. 여기 얘였지? 미안. 최소값 b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것이고 최대값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잡하게 해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범위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니까 당연히 작지 않은 경우니까 접하는 같아지는 경우까지 성립하겠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성립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원래대로 갑시다. 409번 봅시다. 409번 봤더니 너희들이 이제 이 형태는 바로바로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라는 것은 A랑 B랑 비교했더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말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봤더니 니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 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너희들이 자주 풀리는 문제거든. 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P가 P에 대한 니은을 확인해 봤더니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은 이거야. 이거 먼저 할까? Q 조건 먼저 해버리면 Q 조건은 이거예요. A, B가 있는데 잠깐 뭐야? B, C가 있는 건데 A가 B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이게 이제 A가 되거나 이게 A가 되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이것만 성립하거나 그렇지? 이것만 성립하거나 둘 다 성립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합집합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가 더 이 경우 P인 경우는 Q인 경우는 P인 경우에 포함이 되겠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요. 그러면 뭐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네요. 아시겠어요?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봤더니 디귿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지 않냐? A에서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지 얘가. 그렇지?
A에서 C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범위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A가 있는데 C가 이 정도 있어. A가 있는데 C가 이 정도 있어. 그래요? 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될 수 있지. P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P를. 그러면은 A가 C보다 크다면 B는 어디에만 있으면 돼? 이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럼 B에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이 마이너스 C라고 잡으면 안 되겠다. 대충 이게 이제 C만큼이라고 잡으면 B는 이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 B가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그렇지? 얘도 뭐예요? 이 사이에 있기만 하면 상관없어. B가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봐봐. 이 경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봐봐. 너무 많잖냐? 반례가 너무 많잖냐? 이런 경우 있잖냐? 안 되는 경우. 이 경우에서 이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냐? 근데 얘에서는 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A부터 B까지 떨어진 경우의 거리는 A부터 C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더 작더라라는 거지. 단순히 이 경우 딱 하나인 경우잖냐? 얘는 여기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절대값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리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리을 봅시다. 리을 보면 이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좀 자주 보세요. 플러스 절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b의 제곱.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되네요. a-2분의 b의 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인데 얘가 0이래요. 제곱이 0이네요. 그 말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b가 0이니까 a도 0이 돼야겠네. 그렇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b가 0이면 a도 0이네요. 이게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않은 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않은 거. 뭐예요?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구할 수 있겠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많거든. 알겠지? 반드시 연습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밖에 못했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